제목을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이 감독이란 직업도 감독이 선택해야 되는, 감독은 어떤 방식으로 주제를 선정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기 전에 세 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이 영혼을 끌어모아서 이렇게 행사를 준비하시는 손재혁 감독님 이야기이신데, 그 작년에 그 국제 마당극 페스티벌 때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요. 구경을 했었습니다. 19년 하셨죠. 19년 동안 이제 지원이 변변치 않게 행사를 할 때마다 이 연극 극단 분들이 이걸 왜 하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예산을 1억 7천인가 받으시다가 1억 5천을 또 받으셨대요. 근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건 국제 마당극 페스티벌 그 규모를 어떻게 1억 5천에 할 수 있을까,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너무 좋은 공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그만둬야지를 이제 19년째 했던 거죠, 그 말들을. 그래서 제가 이 감독님께 이걸 왜 하시냐라고 여쭤봤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생겼다고. 예. 그래서 그 작년에 그 말을 듣고 많이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감독이 가져야 될 이 방향, 철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들, 또 지역, 앞에 유재한 감독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축제가 지역을 살리고 또 정체성을 만들어주고 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들이 감독의 역할 안에 있구나, 그 방향 안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의 봄 캘리그라피를 쓰신 작가를 만났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서울의 봄 캘리그라피 작가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그 영화 감독이시죠. 영화 감독이 누구를 시켜서 캘리그라피 작가한테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수소문을 해서 이제 찾았겠죠, 그 작가를. 유명한 세대전 작가신데 이렇게 요청을 전해달라고 했답니다. 봄 같지 않은 봄을 써달라라는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봄 같지 않은 봄을 써달라고 했답니다. 서울의 봄을. 이분이 이 작품의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이 봄 같지 않은 봄을 쓴 게 아니라 봄 같은 이쁜 봄을 써서 몇 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3개월 후에 만났는데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해서 한참 동안을 이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감독이 생각하는 서울의 봄의 내용, 가지고 있는 주제들, 이 이야기를 풀었겠죠. 그랬더니 이제 막걸리를 계속 마셨다고 합니다. 본인이 가장 잘하는 게 치필, 술김에 쓰는 글이라고 감독한테 이야기했기 때문에 감독이 몇 시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마침내 쓴 작품이 봄 같지 않은 봄을 쓴 작품이 여러분이 보는 서울의 봄, 그 캘리그라피입니다. 그래서 36번째 작품 만에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감독들이 고민들, 감독이 어떤 방식으로 주제를 선정하는지, 또 감독은 어떤 방식으로 주제를 달성을 소통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 광주 비엔날레에 출품한 유명한 설치미술 작가를 만났습니다. 여자분인데요. 술을 먹다가 한참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본인이 작가 활동을 하면서 너무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그게 2023년 작년이었죠. 그래서 언니가 운영하는 카페, 커피숍에서 한 달 동안 내 청소를 했답니다. 청소를 하는데 1년을 하다 보니까 유리잔에, 테이블에, 손님이 앉았던 소파에 지문이 보이기 시작하더랍니다. 1년 만에. 그래서 가면 모든 지문이 보이는데 그 지문의 형태 때문에 손님의 취향을 알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네. 그 이야기를 세 가지를 들려드리고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감찬 축제는 그 아시다시피 3년 동안 그 우리 회장님으로 계신 조정욱 감독님께서 잘 운영을 해주시고 방향을 잘 잡아주셨습니다. 또 우리 관광문화재 팀장부터 시작해서 5명이 와 계신데, 정말 많은, 이 수없이 많은 별들 중에 하나였던 분들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요. 먼저 영상을 보시고 영상에 대한 설명을 뒤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데요. 총감독은 목숨이 1년짜리입니다. 많이 분이 계시는데 목숨 1년입니다. 예. 그래서 매년 응모를 하시겠죠. 다 유명하셔도 아무리 유명하셔도 1년짜리입니다. 네. 그래서 감독은 과연 본인이 살아남기 위한 주제를 어떻게 선정할까? 주제를 선정하는 것만 두려운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방향을 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방향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총감독의 역할 연구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뒤에 계시는 박재호 감독님 박사 논문입니다. 네. 총감독의 인지가 조직 효과성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크게 제가 쭉 정리를 해왔는데요. 조직 효과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거죠. 장기적인 목표, 동기부여를 하게 된다는 거고요. 인적 자원 향상을 통해서 축제 성과에 긍정 영향을 미친다. 또 전력을 다하도록 만든다. 또 직무 만족, 몰입을 하게 만든다 이런 게 있습니다. 축제의 성패에 중요한 요인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 정보 공유, 리스크를 줄이는 것들, 갈등 해소 이런 것들을 때문에 축제 총감독이 가지던 역할들, 또 감독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구는 윤석열 감독님께서도 이때 발제 포럼에 참석하셨더라고요. 2018년 서울 축제 포럼에 서울을 대표하거나 상징이 되는 축제를 만드는데 정책 중에 중요하게 대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총감독제 전문가들을 영입하는 거였겠죠. 네, 그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케팅도 예산도 중요한데 총감독제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축제 정책 방향 중에 이제 이는 감독제 또 강화하는 것 있는데 극단 민들레 시민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많은 축제는 예술 감독들이 있는데 왜 외국처럼 1년짜리가 아니라 단연 계약을 하는 감독이 없느냐라는 고민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앉아 있는 많은 분들, 또 문화기획자 분들, 또 정부 공공 정책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지속 가능한 것들, 또 단연제 계약이 왜 불가능할까 이런 고민들을 시민들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밝히기 되게 두려운데 감독님 앉아 계신데 축제 총감독은 대체 계약 내용이 뭘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 걸 깠습니다. 이렇게. 네. 이게 제가 총감독 계약 맺으면서 저기 앉아 있는 관악문화재단에서 저한테 요구한 사항입니다. 또 예. 네, 그래서 보시면 이거를 정작 비밀인데요. 이거 잘 안 까는 거거든요. 오늘 특별한 자리라 깠습니다. 책임기획 운영총괄, 실행계획 수립, 콘텐츠 개발 구체화, 차별화 전략 방향 수립, 엄청 일이 많습니다. 자문, 제휴, 섭외까지 다 해야 되고요. 협찬, 기자회견, 많습니다. 대회 보고, 브리핑 한 10번 한 것 같습니다. 관악에. 또 원활한 집행에 필요한 과학과 재단 요청사항을 들어줄 것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재단과 협조해서 많은 것도 해야 되는데 요 내용들이 대부분 총감독 많이 하셔서 알겠지만 업무 범위가 되게 많습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정리해 볼까라고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기획자, 콘텐츠 생산자, 연출가, 브랜딩 전문가, 커뮤니케이터, 지역문화 전문가,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끝내는 소통 탐구자로 기획을 되네요. 이게 총감독이에요. 앞에 유재현 감독님, 손재 감독님 많이 계신데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죠. 돈이 안 많아요. 이걸 다 하기에.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감독이 해야 될 것들은 주제를 선정해야 되는 거죠. 설정을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아마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총감독을 선임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노트를 보여드리는데요. 총감독을 되기 위해서 공모를 실시하셨는데 관악문화재단에 총감독 공모를 해서 5명, 2명 최종 발표를 해서 이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감전 축제 총감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공부한 노트들입니다. 항상 이런 폴드에 이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메모를 하겠죠. 제 노트 중에 일부인데 불꽃 강감찬. 그래서 강감찬이 문인이었는데 어떻게 장군이 됐을까? 아버지는 공신이어서 무인이었는데 강감찬은 장원급제를 33살 했단 말이죠. 어떻게 문인이 키도 작고 왜소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령관이 됐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고려사 전료, 고려사, 성호 이익사설 다 책을 보게 되죠. 근데 기록이 별로 없어요.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죠. 자료를. 그래서 도시 연구를 하게 되죠. 그럼 도시에서 관악은 대체 뭔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런 이제 관악의 연구들을 계속 하게 되죠. 갖고 있는 문화적 자원, 하드웨어. 그래서 대내적 환경은 어떻게 되는지 작년에 이제 총감독 되려고 열심히 PT 준비한 자료들입니다. 네,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성공 전략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처음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내는 뭘 하기 위한 과정이냐면 주제를 선정하기 위한 과정이죠. 또 윤석열 감독이 외에 오순여다 박사님도 참석했던 2020년 자료를 다 찾았습니다. 축제 살롱에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다 자료를 검색하게 되죠. 그래서 사진을 제가 또 만들었습니다. 강감찬 불꽃이라는 이름으로 탄생, 하늘에 떨어진 불꽃. 그러니까 낙성대 네 번째 별이니까요. 별의 기운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죠. 청년 강감찬은 장원급제를 한 사람, 문인이어서 청춘을 불꽃처럼 살았던 사람이고요. 장군 강감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결하면 재밌겠다. 나는 그래서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신으로 강감찬을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이 자료를 계속 조사하면서 주제를 접근하기 위해서 이제 자료를 찾았는데요. 알고 보니까 강감찬은 2016년도부터 강감찬을 축제를 하고 있었고, 강감찬 도시 브랜딩 때문에 관악을 하시면 전부 다 강감찬 캐릭터입니다. 또 구청장님은 스스로를 강감찬 구청장이라고 부르세요. 엄청나게 많은 강감찬이 있는데 문제는 강감찬을 관악 주민들이 모릅니다. 예. 보십시오. 서울대학교밖에 기억하지 못하죠. 관악산하고. 그래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략은 총감독 주제를 선정하기 위한 전략은 바로 강감찬이 도시의 브랜드 전략과 정책과 맞닿아 있는 또 도시의 정체성을 이루는 인물로서 강감찬을 찾아내야겠다. 그게 주제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머릿수를 휙 치는 거죠. 이게 한 달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료를 찾기 때문에. 그래서 2023년에 강감찬의 주제를 이렇게 선정했었습니다. 집주인이 초대할 수 있다. 예. 집주인이 누군가. 그래서 강감찬의 초대란 주제를 찾는데 꽤 많은 시간을 걸렸습니다. 이제는 끝난 거죠. 강감찬을 초대할 대상, 초대한 사람들이 손님들한테 바쳐야 될 콘텐츠, 그죠? 또 누가 준비를 할 것인지, 어느 장소 준비할 것인지는 위에 부차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앞에 두 감독님께서 또 나머지 하실 감독님께서도 이런 고민 안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감찬 축제를 맡으면서 첫 번째는 인지도를 높여야 되겠다. 강감찬과 낙성대와 또 이 관악구를 연결시킬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인지도를 상승시켜야 되겠다고 핵심이었고요. 공간을 확장시켜서 낙성대가 아니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하겠다. 축제 시간과 공간을 늘리는 방식이죠. 야간 행사, 또 공간의 확장, 생활문화 공간으로 나아가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좀 더 자유롭게 만들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정말 하기 싫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승행렬 프레이드였습니다. 돈도 없고 준비 시간도 짧고, 그리고 이제 도로를 막고 하는 행위가 지금 많이 또 문제가 되고 있죠. 행정 또 시민의 불만 때문에. 그래서 바꿔보고 싶었던 것들이 프레이드를 새롭게 정리를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가 메인이 제일 왼쪽에 있는 포스터인데요. 색깔을 보시면은 민주당도 있고 국민의힘도 있습니다. 색깔을 다양하게 하자. 예, 다양한 전략, 모두 다 만족할 수 있도록 포스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단은 강감찬을 읽게 한 이 모든 축제를 관여한 사람들을 다 이름을 새기자. 이 기단 아래. 그래서 이름들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게 됐고요. 또 ABR을 만들었습니다. 좀 친숙하게 강감찬을 느끼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5m짜리 ABR을 만들었어요. 관악구 전부를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출범식을 시작으로 강감찬이 출몰하는 이것들 온라인에 다, 그리고 온라인 이벤트를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강감찬 장군은 관악산까지 등반을 같이 했습니다. 저 직원들 되게 싫어했었는데요. 안 간다고 끝내는 등산을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코스로. 그래서 낙성대공원 별빛 내린천 이제 장소 공간을 확장시켜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들은 이제 공연 프로그램, 전시형 프로그램,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다 했습니다. 온라인에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사 내용을 알리는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홍보를 했습니다. 오케이. 주제 공연을 전체가 하나의 주제 공연인데요. 제가 메인으로 생각했던 건 바로 광감천 장군이 전쟁의 신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신으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초대를 누구를 했냐면 바로 을지문덕 장군과 이순신 장군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주제 공연을 15분, 20분짜리를 만들어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을 좀 하고 싶은 게 바로 이 전승행렬인데요. 보통 이제 장군의 프레이드 전승행렬이 가장 메인이지 않습니까? 멋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건 제가 도시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예산을 3분의 1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프레이드를 다른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강감찬의 초대잖아요. 그러면 21개 동의 주민들이 각 주민의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손님 맞이용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 저는 그걸 하나의 프레이드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1개 동을 프레이드 행렬처럼 보일 수 있도록 별빛 내린천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날 오신 분이 3만 명 정도 오셨으니까 성공했죠. 근데 이제 21개 동을 설득시키는 게 문제잖아요. 이분들은 프레이드도 싫어하고, 왜냐하면 끌려 나가시는 거니까. 그리고 다 싫은 거죠. 이분들 어떻게 설득시킬까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청에 요구를 했죠. 21개 동을 다 모아달. 또 학대 간부회의 때 설명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분들하고 자리를 마련하게 됐죠. 그래서 또 저희가 또 좋은 대행사를 만나서 이분들이 직접 21개 동을 다 일일이 코칭을 다 했습니다. 프로그램들을 이분이 낸 아이디어를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가 할 수 있을까가 나중에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잘할 수 있구나. 그래서 올해 또 여전히 이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프레이드를 다른 방식으로 변형을 시켜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별빛 내린천에는 큰 교각 복림미교가 있는데요. 그걸 그냥 버려두기 아깝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산책 때문에 다니는데요. 고일건 작가가 별을 품은 아이라는 웹툰 강감찬 장군을 그린 작가인데요. 미디아트 작가랑 같이 콜라보를 진행해서 이 미디아트도 교각을 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별빛 내린천에서 이 남창동 줄타기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좀 더 파격적으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2회 진행을 했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 메인 행사가 있는 14일 날 낙성대에서 공연, 또 별빛 내린천에서 한번 두 번을 선보였습니다. 이제 프로그램 위주로 많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관악은 청년 인구가 서울에서 가장 많습니다. 거의 40% 가까이가 청년 인구입니다. 지역에서 첫 번째로 젊은 청년들이 도착하는 곳이 바로 관악이었습니다. 지금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왠지 아십니까? 집값이 싸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청년 인구들이 가장 많이 정착을 하고 또 다른 도시로 또 확장되는 곳이 첫 출발지이기도 한데요. 이 청년청이 그래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청년청하고 적극적으로 행사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뭐 ESG, 베리어 프리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틀 강감찬은 조정욱 감독이 너무 잘 만들어 주셨는데 올해 확장을 시켰습니다. 작년에는 20명 관악에 있는 초등학생만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올해는 서울시 초등학생을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별따라 천따라 낙선대 야별에는 참여형 프로그램 예약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의 뭐 예약률이 500% 가까이 됐었습니다.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고려 노래트, 고려 시대를 재현하는 체험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윤석민 감독님하고 또 다른 분 계신데 이 문화 우주 관문이라고 해서 우리가 주인이 되는 관악의 문화기획자 뭐 이런 약간 그런 뜻입니다. 이분들이 작년도 마찬가지고요. 청년 기획자로서 너무 좋은 프로그램들 3개를 가져오셨습니다. 완성도가 정말 높았었는데요. 또 이분들 역할들이 엄청 컸었습니다. 이분들도 뭐 정말 자랑하고 싶은 기획자분들 중에 한 분입니다. 이제 성과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처음에 인지도를 높이는 것, 또 공간을 확장시키는 것, 또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 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는 것, 청장님이 요구하신 2가지 요청 이상이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축제, 그리고 깨끗한 축제, 환경축제를 만들어달라 이런 것들을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보시면
이제 언론에는 뭐 23만 명은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는 17만 명인데 언론 23만 명이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게 허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믿을 게 없네요. 어쨌든 17만 명 공식적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 주민 예술가들이 1958명, 거의 저희 프로그램의 반은 주민들이 다 만들었습니다. 다 참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운영 인력을 5배 이상 늘렸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321명 늘렸고요. 또 축제 기간 사고 건수는 작년에 해서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축제 프로그램도 대폭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축제가 구민과 함께한 날은 아까 말씀드린 3일간 행사인데요. 사전 프로그램, 어디서든 강감찬이 시장을 다녔던 것, 또 얼찐무덕 장군을, 또 이순신 장군을 만나 광화문 갔던 것 포함해서 사전 행사 기간이 30일 동안이었습니다. 총 33일간의 행사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부수도 2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축제 만족도는 뭐 지역경제 활성화, 뭐 재방문 의향, 축제 만족도가 거의 뭐 다 80~90% 이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체험 프로그램들을 많이 즐겨 주셨는데 만족도가 꽤 높게 또 재방문 의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인지도 상승을 말씀드렸잖아요. 타겟이 명확했습니다. 20대, 30대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노출되시는 플랫폼을 활용하자였는데요. 프로필 방문 수가 1800%니까요. 온라인 꽤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팔로워 수도 2배 가까이, 콘텐츠 도달률도 7500% 이렇게 달성해서 원래 제가 생각했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 또 목적들을 달성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악문화자들이 칭찬해 줘야 게 뭐냐면 제가 일부러 뽑아왔는데요. 소셜을 10월 13, 14, 15 끝난 게 아니라 올해 작년 말까지 계속 온라인 노출을 했습니다. 저기 홍보 담당자가 와 계신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사 인사, 사전 이후에 벌어지는 사후 관리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12월 29일까지 계속 온라인에 노출을 하고 알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올린 이 즐거운 콘텐츠가 이제 정말 추억을 생긴 콘텐츠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직접 현장 소통을 하기 위해서 강감찬을 찾아다닌 것들 있습니다. 그리고 3일 플러스 30일의 기록들이 기억이 된 기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협찬사들 있었습니다. 저희 예산 중에 20% 가까이가 협찬을 받아서 진행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올해도 그렇게 많이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 변화, 또 프레이데이 재해석, 또 홍보의 강화, 또 21개 동의점도 참석에 만드는 것, 또 배리어 프리나 ESG 축제, 또 운영 인력 확충과 기관 연계한 것들, 안전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생활문화 공간을 확장, 또 청년청 정책하고 연계된 것들을 충분히 반영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칠 텐데요. 축제 감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통 전문가, 소통 탐구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는 사람인데요. 끊임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죠. 대행사, 행정, 또 지역의 문화예술인들, 기획자, 또 안전운영, 뭐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소통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화라고 하는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고도의 협력적 인지 활동, 또 독립된 두 자율지성의 상호 관계니까 단순하게 물리적 접촉뿐만 아니라 사실상은 같은 수준의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극복해내야 되는 게 바로 감독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총감독 하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정말 하기 싫은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할 수밖에 없죠. 포스터 저렇게 만들기 싫은데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중간에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누군가를 끌어안는 것들, 같이 협력관계를 가져가는 것들도 총감독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과 노력, 물리적인 이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아마 이 많은 기획자분들이나 총감독님께서 이해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 인사 말을 끝까지 다 돌렸는데요. 저희 한마디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 칭찬하고 싶은 게 자문위원들, 추진위원들한테 끝나고 나서 전부 다 감사 인사를 이렇게 다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섬세한 재단은 처음 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 소통의 일환이 아닐까. 축제를 마지막까지 빛나게 하는 또 감사 인사를 전함으로써 기억하게 하는 것들도 축제의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